시간이 지나도 변색되거나 지워지지 않는 열도자 액자부터 광신호를 전기신호로 바꿔주는 광트랜시버까지 미래 사회를 선도하는 기술자들을 만나본다. 첫 번째 기술자를 만나기 위해 찾아온 곳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안으로 들어서니 한창 찰칵찰칵 사진 촬영에 몰두하고 있는 기술자 발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사진 찍으시는 거예요? 네. 사진을 찍고 있긴 한데 네. 조금 특별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진이요? 네. 딱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사진인데 어디가 특별하다는 건지. 피디님. 네? 방금 전에 제가 찍은 제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방금 사진이에요? 네. 방금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여전히 다른 사진과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저 죄송한데 솔직히 좀 평범한 사진 같거든요? 평범해 보이세요? 네. 한번 보여드릴까요? 의미심장한 눈웃음을 보이는 기술자. 그러더니 갑자기 사진에 불을 붙인다? 어라? 그런데 사진이 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이게 사진이 불이 안 타네요? 어때요? 괜찮죠? 이게 일반 사진이 아니라 네. 저희가 개발한 열도자 기술로 인화한 사진이기 때문입니다. 열도자 액자? 그게 어떤 건지? 1000년이 지나도 그 빛깔을 잃지 않는 도자기를 구워내는 방식에서 착안을 해서 금속의 사진을 구워내는 인화 기술입니다. 열도자 액자는 인물 사진 외에도 인테리어 소품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기술자는 다양한 디자인을 연구한다고. 해바라기는 금전과 재물, 말은 사업의 번창을 뜻하는데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디자인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디자인이 정해지면 종일 프린트를 하는 기술자. 그런데 이건 너무 평범한 인쇄 아닌가요? 보시기에는 평범해 보일지 모르지만 네. 저희가 열전사 인화를 할 수 있는 것에 이제 특수하게 개조된 프린트고요. 네, 잉크도 거기에 최적화된 잉크를 저희가 찾아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쇄된 종이를 금속의 도자기처럼 구워낼 차례. 지금 들고 있는 건 무슨 금속이에요? 이거는 저희 열도자 인화를 위한 재료인데요. 네. 기존에는 종이로 사진을 인화를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특수 코팅 처리된 알루미늄 합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술자는 열 프레스기를 이용해서 알루미늄 합금을 팽창시키고 종이에 인쇄된 잉크를 흡착시킨다고 한다. 120도 이상의 고온과 압력으로 종이에 있던 잉크가 팽창되어진 알루미늄 합금에 침습하게 된 원리입니다. 종이 사진은 표면에 잉크가 묻는 형식이고 열도자 방식은 팽창된 금속에 잉크가 흡착되는 방식이라고. 열도자 기술로 인화를 하여 확인해 보니 선명하고 매끈하게 사진이 인화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금속으로 인화하는 방식이 가장 선명하고 발색도가 높고요. 그래서 4세대 인화 방식으로 불리웁니다. 기존의 인화 방식의 사진은 시간이 지나면 변색이 되는데 열도자 기술은 반영구적으로 사진을 보존할 수 있다고. 제가 스튜디오를 운영을 하면서도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의 사진을 좀 색깔이 변하지 않게 영원히 좀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기술들을 연구하고 개발을 하다 보니 이런 열도자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만큼 종이 사진과 큰 차이가 있다며 직접 보여주겠다는 기술자. 사포로 사진을 갈기 시작하자 사진이 손상된 걸 볼 수 있었는데 종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포로 가려도 바로 손상이 됩니다. 이번에는 열도자 액자에 사포를 갈기 시작하는 기술자.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지켜보기로 하는데 잠깐만요. 어라? 그런데 열도자 액자도 사포에 갈린다? 이거 손상된 거 맞죠? 네, 갈린 건 맞습니다. 그런데 네. 한번 보세요. 네? 이렇게 물티슈로 닦게 되면은
물티슈로 닦아보니 놀랍게도 잉크가 그대로 유지되어 있다. 사포로 당연히 스크래치가 나고 기스가 나는데 이 열도자 인화로 인쇄한 그림 같은 경우에는 사포로 갈게 돼도 금속 안쪽에 이렇게 물티슈로 닦아보시면은 잉크의 색감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열도자 액자를 통해서 변하지 않을 추억을 사람들에게 선물해주고 싶다는 기술자. 저희는 사장되어 가고 있는 인화 시장에 변하지 않는 열도자 인화 방식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끌어 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 기술자를 만나기 위해 찾아온 곳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안으로 들어가 보니 한창 무언가를 이리저리 살펴보고 있는 기술자 발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두 분이서 뭘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이게 저희가 개발한 광 트랜시버입니다. 광 트랜시버요? 네, 광 트랜시버? 그게 뭐예요? 광 트랜시버는 광통신 시스템에서 전기 신호를 광 신호로 변환해주고 다시 광 신호를 전기 신호로 변환해주는 광 송신기와 수신기가 같이 붙어있는 모듈을 의미합니다. 5G 시대로 인해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광 트랜시버. 짧은 시간에 많은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전송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광 트랜시버. 저희가 어떻게 이 광 트랜시버를 설계하고 제작하는지 그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 트랜시버를 만드는 과정은 먼저 회로도를 제작하면서부터 시작하는데 부품들 사이를 연결하는 것을 설계하는 그런 공정입니다. 이 다음에 PCB라는 공정을 다시 설계하게 됩니다. 기술자는 PCB뿐만 아니라 광학부도 같이 설계를 진행한다고. 설계된 PCB와 광 부품이 서로 결합돼서 전체 제품을 완성할 수 있는 것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이쪽 부분은 트랜스미터, 송신기 부분인데요. 이 레이저 다이오드는 전기 신호를 광 신호로 바꿔주는 소자입니다. 이쪽 부분은 수신부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있는 것이 포토 다이오드라고 하는 광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부분입니다. 설계를 마치고 나서 본격적으로 광 트랜시버를 제작하는 기술자. 현재 이 공정은 레이저 웰딩 공정입니다. 기술자는 레이저 파장을 쏘아 광 트랜시버 부품을 용접한다고. LED 소자에 전기 신호를 집어넣으면은 여기에 광 신호가 나오는데 이 미세한 광 신호를 8에서 10마이크로 정도의 광섬유 코어에 정밀하게 정렬하고 레이저 용접을 조립하는 공정입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바로 다음 작업을 위해 기계를 작동시키는 기술자. 본 공정은 그 PD 정렬 공정으로서 빛의 신호가 부품에 닿으면 전기 신호로 바뀝니다. 이것을 똑같이 아까 같은 공정으로 정밀하게 정렬하고 실제 레이저 웰더로 용접하는 기술입니다. 용접 공정이 끝난 부품은 다양한 환경에서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어떤 테스트인가요? OSA 완제품이 정상적으로 조립이 되었는지 온도 시험을 통해 가지고 특성 측정을 하는 공정이고요. 광학적 특성, 전기적 특성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온도 테스트를 통해서 광 트랜시버가 다양한 온도에서 견뎌내는지를 파악한다고 한다. 보통 제품이 동작 온도가 마이너스 40도에서 플러스 85도이기 때문에 OSA 측정도 사용 환경에 맞게 마이너스 40도에서 플러스 85도에 측정을 합니다. 정밀한 작업 끝에 광 트랜시버를 제작하기 위한 반제품 제작 완료! 트랜시버의 반제품으로 볼 수 있는데 공정이 끝나면 다음으로는 이제 조립 공정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기술자는 완성된 반제품과 PCB를 조립한다고 한다. 이런 조립 공정을 통해서 광 트랜시버가 완성되었습니다. 완성된 광 트랜시버에는 주문된 사양을 세팅하는데 여기에는 기술자가 직접 개발한 자동 세팅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세팅 공정은 고객 사양에 맞는 제품의 특성에 맞게 뭐 광학적인 특성, 전기적 특성을 세팅하고 내장된 IC에 저장하는 공정입니다. 기술자는 좋은 품질의 광 트랜시버를 제공하기 위해서 늘 연구했다고. 튜너블 테크놀로지를 더욱 발전시키고 광 모듈의 원격 조정 및 자가 복구 기능까지 가능한 광 트랜시버를 개발 생산하여 도래하는 6G 시대의 네트워크 강국이 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노력한 끝에 시장을 선도해 나갈 기술자들. 그들이 더욱더 힘차게 꿈을 펼쳐나가기를 바랍니다. 나날이 커지는 세계 드론 시장 규모. 이를 따라 한국 드론 시장 역시 빠르게 성장하며 2026년까지 국내 드론 시장 규모는 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그래서 찾아간 오늘의 기업. 드론을 활용한 지능형 공간정보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공간 데이터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데, 기업의 기술에 대해 함께 만나보자. 저희는 3D, IoT, 인공지능 같은 기술들을 이용해서 재난이나 시설 관리, 그리고 농업, 건설 분야에 다양한 기술들을 적용하여 업무의 편의성을 돕고 있는 기업입니다. 공간 데이터의 무한한 가능성을 증명하다. 지능형 공간정보 서비스 제공 기업 배경록 대표. 공간 데이터의 무한한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찾아간 곳은 서울시 영등포구. 안으로 들어서니 한창 회의 중인 모습인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데이터를 활용해서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잘 찾아왔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지능형 공간 정보를 구축하기 위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서비스하는 전문 기업입니다. 지능형 공간 정보? 그게 정확히 뭔가요? 우선 공간 정보라고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의 물체나 현상을 정보하는 것을 말하고요. 거기에 인공지능, 드론 등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수집, 분석, 서비스하는 기술들이 들어가면 지능형 공간 정보가 됩니다. 공간 정보 서비스란 쉽게 접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 휴대폰, GPS 등 특정 위치 정보를 활용한 서비스를 말하는데, 기업은 인공지능, 3D, IoT와 같은 핵심 기술을 활용하여 사용자의 요구에 맞게 구성해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제가 지능형 공간 정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피디님, 그러면 이 데이터는 어떻게 취득할까요? 보통 카메라로 사진을 찍거나 그러지 않나요? 아닙니다. 저희는 그 무인 드론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취득합니다. 무인 드론이요? 네, 저희는 무인 드론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취득하고 있고요. 담당자분이 저쪽에 계시니까 가서 보시죠. 저 멀리 드론을 만지고 계시는 분이 무인 드론 담당자님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 혹시 무인 드론 담당자님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그 앞에 있는 게 그 무인 드론이에요? 이게 바로 무인 드론 맞습니다. 보통 우리가 드론 하면은 수동으로 조정하는 그런 생각만 하고 계신데요. 저희는 그런 수동 조정이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드론의 비행 경로를 생성하고 비행 경로를 비행하면서 자동으로 데이터를 획득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기업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으로 드론의 비행 경로를 생성. 그 후 무인 드론 시스템을 통해 스트리밍으로 실시간 영상을 확인하면서 원하는 이미지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된 이미지 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데이터로 변환 및 처리해주는 솔루션이라는데, 담당자님, 이제는 프로그램이 실제 사용되는 모습이 궁금한데요. 예, 이 프로그램은 저희가 작년에 개발한 GCS 프로그램입니다. 이 GCS 목적은 지적도를 촬영하기 위해서 그 해당 기능을 이제 포함시킨 건데요. 드론을 비행할 수 있는 경계점을 이런 식으로 저희가 선택을 해서 입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간단하게
버튼 하나로 드론을 자동으로 비행해서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게 이제 저희가 개발을 하였습니다. 기업이 개발한 GCS 프로그램을 통해 산업 현장에 적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현재 모니터에 있는 사진은 댐 사진입니다. 이런 댐과 같은 대형 구조물 같은 경우 정기적인 안전 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진단을 하려면 작업자가 직접 현장에 밧줄을 타고 내려가 육안으로 균열을 확인하고 도면으로 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과 같이 무인 드론으로 수집된 고해상도 영상을 3차원 데이터로 자동 변환하고 변환된 3차원 데이터는 세밀한 균열까지 구현 가능합니다. 인공지능을 통해 판독 및 점검할 수 있으며 실제와 동일한 재질을 표현하여 직관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대형 구조물의 기존 안전진단 방식의 경우 작업자가 현장에서 직접 로프를 타고 내려가 육안으로 균열을 확인하고 도면으로 표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반면 기업의 기술은 무인 드론을 통해 영상을 수집하고 그 후 3차원 데이터로 세밀하게 구현하여 안전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지능형 공간정보 서비스 플랫폼으로 많은 산업에 도움을 주고 있는 기업. 앞으로의 목표가 궁금한데 저희 기업은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데 집중했으며 핵심 기술로는 주로 AI, 드론, IoT, 3D 모델링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들을 기반으로 공간 데이터를 처리하는 전주기 지원 솔루션을 저희가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현재 국내에서 해외 엔진들을 저희 것으로 교체하는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기술들을 1년 이내에 인증을 받으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는 해외에 나가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해외라고 하면 특히 지형 데이터를 현재 구축을 못하고 있는 국가나 그다음에 농업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농업 국가에서 농업의 생육 상태를 전문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들을 해외에 마케팅할 예정입니다. 공간 데이터 처리와 전주기 솔루션을 통해 공간 정보와 IT 기술 융합에 앞장서 발전하고 있는 기술자들을 응원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 산업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물산업. 오늘은 다양한 물산업 분야 중에서도 수영장의 수질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발벗고 나선 사람들이 있다고 해 기술자들 제작진이 찾아갔다. 저희 기술인 전해여과 기술 같은 경우는 짧은 시간 내에 처리 효율을 높일 수가 있고요. 컴팩트한 그런 제품으로서 다른 타 기술에 비해서 경쟁력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수질 환경 개선은 우리가 책임진다. 수처리 기술 개발 기업 김연은 대표. 제작진이 찾아간 곳은 인천광역시 서구. 이곳에 깨끗한 물을 만드는 이들이 있다는데. 실례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염된 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잘 찾아오셨습니다. 이 연구실에서 정수 작업을 하고 있다는데 물을 담아 흔들어 보시기도 하고 여러 병에 담긴 물과 독특한 물의 색깔까지 보니 그 기술이 더욱 궁금해지는데 지금 뭘 하고 계신 건가요? 피디님 혹시 수영장에 가보신 적 있을까요? 네. 수영장에서 뭔가 불쾌한 냄새를 맡으신 적 있습니까? 소독 냄새 아니에요? 네, 그게 엄격히 얘기하면 소독 냄새가 아니라 사람 몸에서 나오는 유기물질과 소독이 만나서 발생하는 자극적인 냄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피부가 따갑거나 눈이 빨갛게 충혈된다거나 근데 그런 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이 바로 이 기술입니다. 물속에 기업의 제품을 넣고 기계를 작동시켰더니 거품이 나오는 모습. 지금 이건 무슨 기술인가요? 이게 바로 전기분해 기술입니다. 물속의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교차로 배열된 전극 모듈에 전기를 가하게 되면 음극에서 전자가 나와 양극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물 분자와 만나게 되면 수소가스와 산소가스로 분해가 되고 물속에 있는 유기 성분과 악취 성분과 만나게 되면 악취가 제거되고 유기물질이 산화되는 원리입니다. 기업의 전기분해 여과기는 수처리 과정에 염소 소독 공정에서 발생하는 결합 잔류 염소 발생 원인 물질인 암모니아성 질소를 제거하기 위한 설비인데 전자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물속에 있는 유기물질을 산화시키는 원리로 작동한다고 한다. 전기분해 장치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전기분해 장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겠다며 이동한 장소에서 기계를 작동하느라 분주한 소장님. 실험실에서 본 기계와는 크기부터가 남다른 모습인데 여과지 내부에 전기분해 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그 전기분해 장치에 전원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2층에 간이 수영장이 있고 이 여과지를 이용해서 그 수영장 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참 청소 작업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불쾌한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데 하지만 전기분해 방식의 장점은 이것뿐만이 아니라고 한다. 기존의 모래 여과를 이용한 수영장 용수 처리 장치는 일단 모래가 무겁고 역세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많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유기물 제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후단에서 염소 투입량이 많아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희 기술은 물보다 가벼운 여제를 이용해서 부상 여과를 운전이 가능합니다. 물이 하부로 들어와서 상부로 이동하는 상향류 고속 여과가 가능하고요. 1차적으로 여과를 끝내고 2차적으로 전기분해를 이용한 2차 처리가 가능합니다. 기업의 전기분해 장치는 남아있는 유기물 처리와 전기분해를 통해 결합잔류 염소의 냄새를 제거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유기물의 처리 속도 또한 더 빠르다고 한다. 에너지 소비 효율 또한 기존의 모래 여과기보다 좋다고 한다. 그런데 수질 개선을 위한 기업의 기술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데 이건 또 뭔가요? 물속에 미세기포를 공급하는 장치인데요. 기포가 들어오게 되면은 잘게 쪼개서 물속에 미세기포를 공급을 하게 됩니다. 이 장치를 인해 수질을 개선할 수도 있고 또 요즘에 흔히 대두되고 있는 스마트팜에 적용을 하여 양식장이나 이런 데서 미세기포 발생 장치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미세기포는 일반적으로 100마이크로미터 미만의 크기를 가진 매우 작은 기포로 다양한 분야에서 수질 개선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챔버 안에 이 허니콤 구조라는 게 있는데 이게 파이프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물이랑 기포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부딪혀서 잘게 쪼개지게 되고요. 그래서 미세기포를 만드는 원리입니다. 흔히 계곡에서 이렇게 물이 떨어질 때 보시면 막 이렇게 거품 나는 거 아시죠? 네, 그 원리랑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의 미세기포 발생 장치는 수처리 분야뿐만 아니라 농작물 재배, 수산 양식장 등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매우 다양하다고 한다. 이러한 결실을 맺기까지 기업은 그들만의 특별한 기술과 아이템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제는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개발 제품이라도 저희가 스스로 만족을 했을 때 시장에 진출을 해서 그 시장에서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처리 분야, 그러니까 상하수도 그리고 화폐수처리 그리고 재이용 시장을 통해서 물 산업 분야의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회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물을 제공하기 위한 물종합 플랫폼 기업이 되고자 더 나은 제품과 더 좋은 기술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쉬지 않고 전진하는 기술자들을 응원합니다.